살단 1점도 깎이지 않은 비법 전술 단비완소쌤 박주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단원 마무리하는 시간이고요. 자, 어떤 기후지역 여행을 떠나볼까요? 자, 오늘은 특별히 두 개의 기후지역을 만나볼 거예요. 건조기후지역과 툰드라기후지역 여행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죠. 내용이 많으니까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단비 개념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건조기후의 특징.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조기후 하면은 이미 앞에 정리하고 왔죠. 연 강수량 500mm 미만이니까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다. 굉장히 건조하다. 심지어 내리는 양보다 증발하는 양이 많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또 하나만 추가를 하면 기온의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연교차는 배웠지만 일교차는 처음 배우죠. 하루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낮이 되면은 한 40도까지 올라가요, 기온이. 근데 밤이 되면 뚝 떨어져요. 그래서 0도 이하까지 기온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루 중에 기온이 가장 높을 때랑 낮을 때 차이, 일교차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이 건조기후가 나타난 지역을 보면요. 담요, 양탄자 이런 거 발달돼 있고 심지어 난로를 쓰는 지역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건조기후 지역을 두 개의 기후지역으로 구분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는 진짜 비가 해도 너무 안 와요. 연 강수량 250mm 미만인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막이 분포를 한대요. 그래서 그 이름이 사막기후래요. 어렵지 않죠? 사막기후는 연 강수량 250mm 미만이다. 근데 이 사막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도 부족하죠. 농사를 짓는데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농업용수도 부족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식물 성장이 굉장히 불리하고 인간 거주에도 불리한 바로 기후지역이에요. 자, 이곳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막이 펼쳐져 있는데 자, 또 컬무 모래사막, 또 암석사막 이런 것들이 분포하고 있고요. 이런 사막기후가 나타난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이냐? 남북 회기선 부근. 과학 시간에 배웠을까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적도 부근에서 한번 공기가 상승을 하면 바로 이 남북 회기선 부근에서 하강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숫자 값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북이 23.5도의 위선이 북회기선, 남이 23.5도의 위선을 남회기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어쨌거나 이 남북 회기선 부근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적도 부근에 상승한 공기가 하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 바로 이 지역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사막이 형성됐군요. 다음으로 대륙의 내륙 지역,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은 습한 기온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사막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중앙아시아 타클라마칸 사막, 그 다음에 고비 사막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또 북아메리카 내륙 지역 역시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도 하나 차가운 한류가 흐르는 지역도 사막 기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알다시피 차가운 한류가 흐르다 보니까 주변 지역보다는 서늘하겠죠. 대기가 안정돼 있어요. 그러면은 상승기류, 하강기류 둘 중에 골라보세요. 당연히 하강기류. 그래서 사막이 형성되는데 나미부 사막, 아타카마 사막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또 하나의 바로 건조기후 중에 하나가 스텝기후예요. 뭐라고요? 스텝기후. 자, 이 스텝은 초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텝기후죠. 그러니까 비가 그나마 사막기후 지역보다는 더 많이 와서 연 강수량이 250에서 500mm인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좀 키가 작은, 우리가 보통 단초라고 하는 이 키가 작은 풀이 자라서 초원을 이루고 있는 지대가 바로 스텝기후 지역이고요. 사막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지역에서 이 스텝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것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건조기후 특징들 보셨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건조기후 지역의 주민생활. 네,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건조기후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할까를 아까 얘기했던 사막기후 지역하고 스텝기후 지역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비가 너무 안 와요. 사막기후 지역의 주민생활. 일단 보면은 기본적으로 옷차림을 볼까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기는 일교차가 굉장히 큰 지역이다. 그래서 낮에 햇빛이 너무 강하죠. 그리고 막 모래바람도 불어오고요. 밤이 되면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온 몸을 천으로 감싸는 굉장히 헐렁한 옷을 입어요. 그래서 모래바람이나 강한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또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체온을 좀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옷을 입고요. 집의 모양을 보면요. 주변을 둘러봤더니 사막이 분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흙을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쵸? 나무나 이거 구하기 어렵겠죠, 당연히.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식물 성장이 불리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 같은 거 가져다가 흙집을 지어요. 또는 흙 벽돌집 이런 거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강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 지역처럼 막 그 지붕의 경사가 급하지 않아요. 굉장히 평평한 지붕의 형태를 띠고 있고 이건 적은 강수량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벽은 두껍게, 창문은 작게. 이거 왜 그래요? 그쵸. 일교차가 크다라는 특징 때문에 그걸 반영한 거고요. 근데 농업을 좀 보면은 사막에서 그나마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오아시스. 그래서 그 오아시스 주변에서 대추, 야자, 밀, 보리 이런 것들 재배하는 걸 우리가 오아시스 농업이라고 해요. 그 대추 야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검색을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대추 같은데 약간 조금 커요. 근데 이게 주머니에 한 5-6개 들고 다니잖아요. 굉장히 든든하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농업. 자, 너무나 물이 귀해요. 그래서 지하 관계수로를 쭉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물을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목화나 밀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관계농업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 농업과 관계농업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어려울 거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지역의 변화를 살짝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사막기후 지역 하면은 인간 거주가 굉장히 불리하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석유가 개발됐어요. 이야, 석유 굉장히 부러워요. 우리나라는 석유 개발이 활발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석유가 풍부한 중동 일대는요, 이 석유를 집중적으로 개발했어요. 그 지역이 굉장히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는데 석유 개발로 벌어들인 돈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고요. 원래는 유목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유목민들이 줄어들고 오히려 정착해서 살아가는 정착민들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부족한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확보하려고 그다음에 또 농사를 지을 때 물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인공 수로도 만들고 해수 담수화 시설을 확충해가지고 주변에는 이제 바다에서 연분기를 빼고 일상생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확충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도시들이 개발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바이 하면은 사막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했다라는 거.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해가지고 두바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스텝 기후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나마 살짝쿵 사막 기후 지역보다는 비가 많이 오죠. 그쵸? 그래서 뭘 하냐면 유목을 해요. 여기저기 물과 풀을 찾아서 가축들과 함께 이동을 하는 생활을 하는데 뭐 염소나 양 이런 것들을 사육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머물러서 생활하지는 않잖아요. 여기 가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착착착착착 이렇게 분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해와 조립이 굉장히 쉬울 수 있는 이동식 가옥에서 생활을 하는데 특히나 이 몽골의 게르가 아주 유명한 이동식 천막집이죠. 그래서 몽골의 게르 한번 검색해 보시고 자, 이러한 유목생활 때문에 가축의 고기나 또 가축의 젖을 가공한 유제품을 주로 먹는다라는 것. 자, 그럼 스텝 기후 지역은 최근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원래는 초원이 분포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사람들이 농사 좀 지어야겠는데 이러면서 막 농경지를 개간을 하고 가축들을 막 풀어놓고 키우고 그러면 가축들이 막 풀 다 뜯어먹겠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이걸 가뭄이라고 하는데 이런 오랜 가뭄까지 겹치면서 분명히 초원지대였는데 굉장히 황량한 사막처럼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사막화 현상이라고 해요. 사막처럼 변하는 현상이니까. 근데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아프리카의 사헬지대가 사막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사헬지대 잊지 말고요. 다음으로 이제 또 대규모 목축업과 곡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어떤 스텝기후 지역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기업적 규모로 농목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더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3번째 주제 확인하러 가죠. 툰드라 기후의 특징. 네, 여기서는 우리 친구들 툰드라
툰드라 기후. 툰드라 기후는 어디에 속하는 기후죠? 열, 온, 냉, 한 중에서? 그렇죠. 한대 기후에 속하는데, 자, 이 한대 기후 중에서도요, 짧은 여름이 존재를, 한 2, 3개월 짧은 여름이 존재를 해서, 그때는 이제 영상의 기온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끼, 이런 것들이 자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강수량은 적습니다. 대기 대순환의 원리에 따른 거고요. 자, 겨울에는요, 무려 영하 50도에서 영하 6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기온이 굉장히 낮아요. 와, 진짜 힘들겠다, 그죠? 사람 살기. 그리고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고, 여름에는 아까 얘기했던 2, 3개월 짧은 여름이 존재하는데, 이끼류가 자란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런 툰드라 기후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제 북극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반구 아주 고위도 지역에서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고요. 지역으로 좀 보면은 유라시아 대륙의 북부, 그다음에 북아메리카의 대륙 북부, 그다음에 그린란드, 또 북극해 주변의 섬, 이런 지역에서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죠.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이 툰드라 기후를 소개만 했지 한대 기후를 다 까먹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 미만이다. 기온이 너무 낮으니까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일 거고요. 하지만 반갑게도 2, 3개월 짧은 여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끼와 아주 짧은 풀이 자라서 이걸 이제 술록들이 나중에 먹는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다면 이제 마지막 주제 확인하죠. 툰드라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 네, 여기서는 툰드라 기후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할까를 볼 건데, 기본적으로 춥잖아요.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죠? 그쵸. 아주 두꺼운 옷, 따뜻한 옷을 입어야겠죠. 동물의 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아주 두꺼운 옷을 입고요. 음식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농업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무기질과 비타민을 어떻게든 섭취를 해야 되니까 날고기와 날생선 이런 거 먹어요. 그 다음에 음식은 또 어떻게 저장하느냐? 뭐 냉동하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하고 훈제 방식으로 음식을 저장하는데, 훈제를 좀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뭐 훈제 오리, 마트에 가보면 뭐 훈제 연어, 훈제라는 말이 들어가죠. 소금에 일단 절여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불을 지펴서 그 연기에 익혀서 말리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옥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가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은 굉장히 고온하고 다습했잖아요. 그래서 걔네 개방적인 가옥 구조를 보였다면 여긴 너무 추워요. 그래서 폐쇄적인 가옥 구조의 특징을 보인다라는 것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도 아주 독특하게 고산가옥이 나타나요. 에이, 선생님, 고산가옥은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또 나타나요. 이름은 고산가옥으로 같지만 왜 도대체 이 고산가옥에 생활하는지 그 이유는 달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 사람들이 왜 바로 땅 위에다 집을 짓지 않고 일정 간격을 띄워놓고 집을 짓느냐. 기본적으로요, 너무 추우니까 보온을 위해서 난방을 하겠죠. 그쵸? 자, 이 난방열 때문에, 실내 난방열 때문에 주변이 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짧은 여름철이 존재하죠. 짧은 여름철에는 기온이 상승하게 돼요. 그러면은, 지면이 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가옥이 붕괴돼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산 가옥을 짓고 생활한다라는 것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름철 기온 상승과 실내 난방열 때문에 혹시나 주변부가 녹아서 가옥이 붕괴되지 않을까, 그것을 방지하려고 고산 가옥에서 생활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이글루라고 하는 얼음집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이 툰드라 기후 하면은 그 이글루는 언제 이용을 하느냐. 요즘에는 사실 다 현대식 가옥에 생활해요. 그럼 이글루 같은 얼음집은 언제 이용하느냐? 사냥할 때. 사냥할 때 그냥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임시 가옥으로 이용을 해요. 자, 농목업의 형태를 좀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추워요. 그쵸? 그냥 강수량도 적죠? 농업은 불가능해요. 농업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살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동물의 털이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라고 했었죠. 동물을 사냥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기잡이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술록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짧은 여름철에 이끼랑 굉장히 짧은 풀이 자라죠. 그런 걸 먹고 이제 술록이 살아가는데, 이 술록을 유목을 해요. 근데 이 술록이 누구냐 또. 그 우리 아주 유명한 캐럴 루돌프 사슴코는 바로 이 루돌프가 술록 되시겠어요. 이 술록을 유목을 하죠. 자, 그러면
쭉 한번 보았더니 아주 추운 기후 특징 때문에 이러이러한 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는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이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중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하 자원을 대규모로 개발을 하고 있고 꼭 이곳에 가야만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백야 현상인데 위도가 좀 높은 일대에서는 여름 동안에 밤에 캄캄해지질 않아요. 새벽에처럼 환해요. 이런 백야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아름다운 빛깔의 오로라. 너무 보고 싶네요. 그 다음에 또 가서 개썰매도 타볼 수가 있고 또 빙하등도 직접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이 툰드라 기후 지역을 찾고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툰드라 기후 지역의 주민생활 모습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건조기후와 툰드라 기후 지역으로 여행을 한번 쭉 해봤고요. 본인의 교과서에 맞추어서 추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추가해서 보시고 같이 보실 때 기후 그래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과는 새로운 단어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